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도비 3DI 한국 총괄을 맡고 있는 김태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목소리만 잠깐 들렸는데 우리 이따가 시연을 진행해 주실 우리 김인호 차장님 잠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따가 마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서 설계를 시작으로 렌더링 작업까지 참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시각화 작업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도비의 3D 솔루션인 서브스턴스가 어떤 효과를 갖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도비에서 이미 서브스턴스를 도입한 사례들과 기업들의 경험을 통해서 건축 시각화 작업 공정을 저희 시각에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인풋이 시각화 작업의 시작 단계라고 보고 우선 설계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과정이나 이미지 등을 통해 영감을 얻는 등의 작업을 3D 시각화의 첫 단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나 정보의 인풋으로 시작해서 맥스나 레빗 등으로 우선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작업으로 텍스처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분야가 저희 어도비 서브스턴스가 활용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공정이 바로 이 텍스처링에 해당하는 소재 표현 또는 소재 재현이 되겠습니다. 음, 루미온이나 V-Ray 같이 건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훌륭한 렌더러임들은 분명합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사실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중 한 부분이 이 소재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재를 어떻게 디지털 소재로 전환해서 가상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재들의 라이브러리보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다양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스들은 이제 존재하는지 여러 질문들이 있겠죠. 아니면 계절 변화, 시간 흐름에 따라 소재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소재들의 웨더링이라든지 좀 더 현실적이고 또 다양하게 또 자연스럽게 그 디테일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바로 이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건축 분야의 서브스턴스의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결과물들은 모두 서브스턴스로 이제 제작된 결과물들이고요. 뭐 빠르게 지나간 부분들이 있어 이게 스틸 이미지로 모은 표가 되겠는데요. 주로 건축물들의 외장에 해당되겠고요. 이번엔 다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은 인테리어나 내장재 또는 이제 디테일한 소재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도 방금 보여드린 영상의 한 장면을 이제 스틸 이미지로 이렇게 담은 것인데요. 양쪽 이렇게 끝을 보시게 되면 Substance 3D 어셋이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스들이 이 장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D 소재 표현과 재현에 특화된 솔루션인 Substance 3D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몇몇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김인호 차장님이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Substance를 이용해서 귀찮은 작업이나 현재 작업 파이프라인으로 어려웠던 소재 관련 작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지막에 이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bstance는 텍스처링 툴입니다. 텍스처링은 흔히 이제 매핑이라고 불리우는 작업 과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뿐만 아니라 디테일, 딥 반사 등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Substance는 바로 이런 3D 소재를 제작하고 모델링에 그 재질을 입히고 재현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bstance가 이미 게임 산업과 영상 산업에서는 이미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제는 건축은 물론 다양한 디자인 산업에서도 도입되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받고 또 도입되고 있는 이유는 Substance의 중요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이 5가지의 Substance의 특성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bstance가 실사처럼, 실제 사진처럼 표현이 되고 재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PBR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물리적 기반 렌더링 또는 Physically Based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컬러, 하이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소재가 갖고 있는 특유의 빛 반응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라이팅 값의 세팅이 없이도 PBR은 아주 자연스럽게 빛에 반응하고요. 각기 다른 재질의 라이팅 반응, 우드면 우드 고유의 라이팅 반응, 메탈이면 메탈, 코튼이면 코튼 등 재질이 갖고 있는 빛 반응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실제보다 어쩌면 더 실제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PBR이기 때문에 유리나 각각의 재질들이 빛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기 다른 대리석, 이 마블도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어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Substance가 갖고 있는 실시간 변환의 특성인데요. 작업 중이나 최종 결과물을 뽑는 중에도 컬러 값은 물론 메탈릭, 러프니스 등 유저가 선택한 값을 노출해서 실시간으로 그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방법이고요. 시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3개의 다른 소재는 단 하나의 Substance입니다. 파라미터 값만 조정해서 전혀 다른 소재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한 개의 Substance를 제작하게 되면 프리셋 값을 조절해서 무한한 바리에이션들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Substance의 또 하나의 특성 중에 하나는 모델링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켜줄 수 있고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고 계신 패브릭의 표면을 잘 보시면 대부분 이제 엠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엠보스를 모델링으로 표현하려면 참 많은 이제 귀찮은 작업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고 계신 이제 결과물은 아주 플랫한 아무것도 없는 모델 위에 모델링 작업 없이 바로 이제 텍스처링으로 그 효과를 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이제 바리에이션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시간 절약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작한 머테리얼을 실제로 이제 작용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3D 어셋 라이브러리의 파사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모델링 하기엔 좀 난해한 파사드들을 이제 간단한 모델 위에 텍스처링으로 처리를 해서 쉽게 모델링을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것도 시연 시간에 김민호 사장님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Substance의 뛰어난 호환성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ubstance의 기능들이 작업자의 사용 중인 3D 툴에서 그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CC 툴 외에 다수의 툴들의 통합 작업이 이미 되어 있어서요. Substance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플러그인들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렌더러 부분인데요. 질감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렌더러 상에서 이제 다르게 보인다면 사실 이제 작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웬만한 렌더러에는 서브스턴스가 탑재되어 있어서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표현하고 재현하는 어도비 서브스턴스 3D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샘플러, 페인터, 그리고 3D 어셋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브스턴스 어플리케이션이 제안하는 소재 표현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방대한 규모의 서브스턴스 3D 어셋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별도의 작업 없이 이제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브스턴스 샘플러를 이용해서 양산된 소재, 이미 존재하는 물리적인 소재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으로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용해서 제작된 모델 위에 웨더링 등 뭐 이렇게 스티치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나만의 고유의 3D 소재를 만들어내는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스턴스 어셋 라이브러리입니다. 약 9천여 개의 파라메트릭 소재와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 굉장히 높은 3D 모델 그리고 70여 개의 환경 맵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적용해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편리한 어셋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티리얼은 이렇게 실내와 외장재로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들이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나눠서 유저들이 이제 보다 쉽게 찾고 경험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3D 어셋으로 연출한 장면이고요. 물론 간단한 이제 모델링이 필요했지만 그 간단한 모델링에 단순하게 어셋을 다운받아서 적용하여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고요. 서브스턴스로 제작한 대리석들은 디테일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마블링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보신 패턴이든지 아니면 끝에 맨 오른쪽에 보신 크랙의 강도나 크기들 이런 디테일들은 이미 세팅된 프리셋 값이 이제 설정되어 있어서 그걸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원하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대리석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되는 목재도 다양한 디테일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재 종류도 실시간으로 이제 바꿔볼 수 있고 파케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아니면 목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른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도 프리셋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나무인데요. 나무의 종류, 키의 양, 아니면 껍질의 벗겨짐 등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도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내장재뿐만 아니라 외장재도 이렇게 파라미터로 변화가 가능하고요. 재밌는 예인데요. 서브스턴스 어셋으로 제작된 작업 공정을 심플하게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결과물을 기존의 방식으로 제작한다면 창문이나 그 주변들을 다 이제 모델링 한 후에 이제 매핑을 해야지만 실제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의 이제 결과물의 모델은 맨 왼쪽에 보시는 단순한 박스입니다. 하얀색 박스. 그 박스에 서브스턴스 어셋을 텍스처링을 처리해서 다른 모델링 작업 없이 디테일한 모델링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서브스턴스로 제작한 만큼 프리셋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값들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죠. 파사드 시리즈의 어셋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결과물입니다. 여러 다양하고 여러 형태의 그런 결과물들이고요. 파사드의 어셋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디테일한 표현까지도 제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고 또 재미있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이제 샘플러인데요. 이 툴은 이제 실제 배경, 예를 들어서 벽이나 카펫이나 길 등 실제 배경
또는 양산되는 소재 샘플 등을 사진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3D 디지털 소재인 서브스턴스 머테리얼로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 영상으로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D 소재로 전환된 파일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거의 모든 3D 관련 툴에서 호환되고요. VR, AR 등의 플랫폼, 웹, 그리고 카탈로그 등의 인쇄물에서도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어플리케이션은 서브스턴스 페인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페인팅하듯이 3D 소재를 모델링하는 툴인데요. 만들어진 소재를 모델링이 아주 디테일한 작업, 특히 웨더링이나 스티치 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그래서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도 김민호 차장님께서 시연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네, 요번에는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플레이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지 페라리 홍보 영상을 제작한 ZUH 비주얼이라는 스튜디오입니다. 서지 페라리는 이제 고급 패브릭 블라인드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ZUH에게 의뢰하기를 실제와 똑같이 소재를 재현하고 실제로 적용한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홍보물이고요. 실제로 고급 패브릭 소재를 사용하는 제조사로 의뢰를 하면서 블라인드에 사용되는 A4 용지 크기의 실물 샘플을 전달을 받았다고. 왼쪽이 ZUH에서 전달받은 샘플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머테리얼로 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샘플을 스캔해서 포토샵으로 리터치를 한다 해도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나올 수 없어서 서브스턴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스캔한 이미지를 서브스턴스에서 머테리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요. 다른 배경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서브스턴스 어셋에 있는 서브스턴스 업셋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해서 프리셋을 조절해서 빠르고 쉽게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했던 서지 페라리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ZUH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렌더링 이미지와 영상을 납품받았습니다. 건축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기업의 다른 가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멋지고 실제 같고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요건을 맞춰 표현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3D 이미지는 디지털 쇼룸
컨피규레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고, 다시 빌딩들을 다시 촬영하지 않고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ZUH의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소 스튜디오인데요. 뉴욕에 있는 이제 소규모 스튜디오로 이제 사실적인 결과물들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하는 스튜디오입니다. 모소 스튜디오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새로운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1550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이제 의뢰자인 건물주의 가장 중요했던 요청 사항은 외관에 사용됐던 소재들이 실제 이제 동일하게 표현되는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이 실제 사용되는 외장재고, 이런 소재들을 가장 현실감 있고 동일하게 3D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서브스턴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셀룰로 콘크리트를 검색하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소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새로 디자인하거나 만들지 않더라도 컬러와 디테일만 조절해서 실제와 동일한 재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방법, 서브스턴스 방법으로는, 응용 방법으로는 수영장의 물결과 그 결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체적인 필터를 이제 완성해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빛에 반응하고 생동감 있는 수영장의 물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네, 이렇게 서브스턴스 특성과 제품들의 기능 그리고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인호 차장님께서 시연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사례를 받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도비 3DI 팀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맡고 있는 김인호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우선 화면을 공유하면서 잠시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화면은 아마도 이제 화면을 가져온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카메라는 오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니 이거를 떼어나갈 때 좀 옆으로 치워놔야 해서 잠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사안으로는 의사결정을 위한 재료 3D 맵핑이라고 되어 있고 샘플러를 사용을 할 텐데 예전 이름은 알케미스트예요. 우선 크리에이트 뷰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계속 이거 채팅창은 보고 있으니까요.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좀 새로운 것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제 나가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 두 장. 최근에 보니까는 이런 애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돌담이고요. 얘와 요즘 경기도 지방에 많이 깔리고 있는 바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텐데 그래도 좀 알록달록한 게 예쁠 것 같아서 돌담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되고요. 카카오톡의 날짜를 보시면 어제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머테리얼이라는 기능을 활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파워라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OK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 기반에서 여기서 이제 AI가 계산을 하는 뱅글뱅글 도는 저 과정이 추가가 되고요. 저 과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짜잔 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시면은 우선 파일은 지금 1x1로 해서 좀 잘 보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애라고 보시면 되고, 2D 뷰를 같이 펴서 보면은 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약간 사진 찍었다 보니까 이렇게 끼어져 있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파일도 당연히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부분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나씩 시켜드릴 텐데,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이제 AI 파워로 들어간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제 하이트맵이 이런 느낌으로 솟아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너무 잘 보이죠? 또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서 이제 작업하는 걸 일일이 다 보여드리도록
있게요. 노멀에서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 그리고 큰 사이즈 이렇게 조절을 해서 노멀이 어느 정도가 받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이트 영역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혹은 하이트 맵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약간 평탄화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조절을 하게 되면 실제 눈으로 봤었던 그 이미지랑 공률이 맞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정택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이제 러프니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러프니스 같은 경우는 우선 약간 흰색이 들어갈 경우, 이런 흰색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트하게 저희한테 느껴질 거고요. 네, 좀 메마른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검정색으로 가게 되게 되면 툭한 느낌, 이제 변사되는 그런 질감, 뭐 비 내리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약간의 메마른 정도의 약간 흰색이 좀 많은 상태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올 테고 쭉 내려보게 되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컬러 가서 보게 되면 색깔이 기존에 사진으로 찍었던 부분과 많이 다른 베이스 컬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런 부분은 이제 딜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이것도 AI 기능이거든요. 들어가 있어서 실제 저 컬러인지 아니면 그림자인지 혹은 광택으로 되는 하이라이트 부분인지를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죠? 이 상태로 있고 이렇게 휘어진 부분들을 체크를 할 텐데 저런 부분들은 퍼스펙티브 예전 이름은 퍼스펙티브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퍼스펙티브 트랜스폼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얘를 클릭을 해서 키를 잠깐 누르고 타일링 활성화를 한 다음에 얘를 잡고 일자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쭉 올리고 얘도 살짝 아래로 내려서 얘와 얘를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는다고 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곡률이 있는 거 확인되고 여기도 약간 디스토션이 생겨 있는 거 확인이 되는데 저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다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하도록 하죠. 최근에 들어온 기능이고요. 워프 트랜스폼이라는 애가 숨겨놨어요. 얘가 하는 일은 약간 맥스나 뭐 마야 기준, 뭐 FFD 그런 기능, 점점점 있는 저 애들을 이용을 해서 줄이 있죠. 저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서 약간 틀어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율 있는 애들을 살짝살짝 잡아서 내려서 일자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끼워져 있는 부분들을 잘 펴준다고 생각을 하면 네,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채팅으로 다 와우와우 하고 계셔서 저도 좋고요. 이 정도 되었다면 이제 타일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전 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쪽도 타일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직접 하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타일 안 맞은 부분들 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에 있는 뭐 타일링 기능 써도 되고요. 우선은 프락을 이용해서 얘를 좀 자르기 시작할게요. 뒤에 있는 이 나무나 밑에 있는 이 보도블록은 필요가 없어 보이죠? 프락 기능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냥 얘를 이렇게 우선 위는 맞춰놨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실제 눈으로 보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날려주면 돼요. 약간 좀 연결되는 느낌으로 해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또 본입이 사라지고 으로 해놓으면 좀 연결되는 느낌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일링 기능을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스타일링 부분에서도 엣지 라인 보면서 그리고 심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 라인을 기준으로 선 보이죠?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내리고 여기 연결된 부분들도 스레드홀드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드러움이랑 여기 있는 이런 틈새에 대한 너비, 이 약간의 사이즈죠. 사이즈를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건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블러가 생겨나면서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살짝 곁들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등장을 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활성화를 시켜주고 이제 눈에 안 띄는 부분, 약간 요 색깔 이상한 부분들 있죠. 저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필름 스탬프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3D뷰에서
기준점을 하나를 잡고 얘를 그냥 요쯤에 이렇게 찰나를 대고 넘겨주면 이렇게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탬프로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넓혀지면서 다시 내부에서 한 번 더 타일링이 들어가거든요. 잘못 칠해진 부분은 엑스트를 이용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엎어지겠죠? 했고요. 또 흰색으로 바꿔서 다리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뭐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보게 되면 현재 타일은 여기 색깔이 약간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흰색으로 살짝 더 흰색으로 스트레스 할게요. 하나의 스탬프를 붙여서 얘만을 위한 스탬프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고 다른 색으로 이쪽이 아니고 얘군요. 이쪽을 조금 넘겨서 넣어놓도록 할게요. 꼭 스레드 홀더랑 블러를 쫙 넘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돌아오죠. 느낌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대충 타일이랑 형태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지금 요즘 비도 오고 그리고 낙엽도 좀 떨어지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워터를 추가를 하고요. 그냥 이렇게 살짝 뒤에 배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1번 누르면 다시 등장을 하고요. 없는 상태로 보도록 할게요. 물을 높이 기반으로 올라올 수 있게. 이 정도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살짝 보인도 부분도 그에 대한 저런 기름때 같은 부분도 파고드는 부분, 기름 부분 다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같은 부분도 아트가스 같은 기능이 들어있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얹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스케터 기능이 생겨나게 돼요. 저런 부분들도 추가를 한다면 개수를 조금 너무 많은 개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해주고요. 뭐 높이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 게 맞도록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타일은 된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얘들이 어떤 느낌으로 올라갈지 그리고 팔라톤은 누구한테 맞춰야 할지 기존 팔라톤 그리고 그림에 있는 팔라톤 그도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낙엽도 하나를 더 올려서 낙엽에 대한 부분도 것으로 해갈 수가 있겠죠. 너무 많지 않도록 마스킹을 많이 섞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얘는 좀 가을 느낌이 나게 되면 가을도 만들 수 있고 그 위에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눈을 따로 살짝 얹어서 눈에 대한 것도 개인적으로 눈이 이렇게 쌓인 것도 좋아하지만 눈높이랑 눈높이를 딱 1대1로 맞춰서 살얼음 같은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갈 수 있고 TV를 이렇게 제거하고 오면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얼음 같은 느낌을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좀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약간 진흙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흙을 얹고 그냥 살짝 들어가서 약간 젖어 있는 흙 그리고 칼라도 같이 갈 수 있고 칼라 매칭을 시켜주면
기존에 있는 PNNA와 같은 폼플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샘플러로 이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사진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보시면은 시안 작업하기 너무 좋죠. 네, 거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애들도 막 갖다가 막 섞을 수가 있겠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계절과 시간 변화도 여기서 좀 보여주긴 했는데 다른 데에서도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실. 어, 어, 두 번째, 페인터. 페인터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판타지 영화 배경 같아요. 네, 매우 좋은 매우 좋은 평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계절 및 시간 변화에 따른 재질감 표현. 3D 어셋이랑 페인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페인터를 열었고요. 무에는 페인터고요. 네, 페인터는 직접 칠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에요. 되게 직관적인 툴이고 제가 기본 세팅으로 해놓은 정도는 그냥 오브젝트 넣어놓은 상태. 거기다가 최적화를 위해서 좀 이런 애거든요. 최적화를 위해서 면도 대충 넣어놓은 상태인데 디테일이 하나도 없죠. 그 상태를 기본으로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텍스처 세팅 쪽에서 베이크라는 애를 해서 이제 실제 하이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디테일을 집어넣어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폴 메쉬를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베이킹을 걸게 되면 이제 하이폴에 있는 그런 높은 디테일 값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 이렇게 렌더를 시켜주게 되는데 베이킹을 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도 지금은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RTX 경우에 기존 대비 거의 30배 정도 빠르게 되었습니다. 엄청 빠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질감들 뭐 집어 던지면 돼요. 거의 다 집어 던지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금속일 때, 금일 때, 뭐 콘크리트일 때 바로바로 넣을 때마다 그냥 바뀌죠. 또 마찬가지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일 텐데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냥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얘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애고 뭐 무딤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지만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다 갔다 갔다가 브러쉬로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로는 이런 애들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좀 다운받아놓은 그럼 어셋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턴스 어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질문글 중에 뭐 프리 혹은 여기서 기본 제공하는 그런 애들은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서브스턴스 사용했다 그런 걸 앞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되죠. 그 약간 쉐어도 마찬가지고 쉐어를 사용했다 뭐 그런 거를 명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렌더링 되는 아웃풋의 최대 픽셀은 작업하는 기준 4K 그리고 뽑는 기준 8K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마블 굉장히 많은 마블들이 있고요. 대리석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을 미리 좀 다운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는 SBS AR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을 페인터로 이렇게 인풋을 할게요. 쭈르륵 드래그 하셔서 베이스 모델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만 쓴 혹은 뭐 파일에다 넣음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지금만 사용 파일에다 넣도록 하죠. 이렇게 임포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드래그해서 넣게 되면 얘는 뭐 나무 질감, 나무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하나를 임포트를 해서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UV 끊어지는 부분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UV심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클릭해서 이건 프로젝션 모드를 트라이캐너로 바꾸게 되면 그냥 사라지게 돼요. 왜냐면 흰 축으로 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변경을 할 거고 뒤에 배경은 좀 이렇게 써서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들 눈금을 뜨고요. 대리석 같은 경우라면 얘가 조금 비싸 보이는 대리석이어서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작업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늘려주게 되면은 해상도 혹은 해상도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2K, 2K까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뽑는 건 8K. 그래서 약간 이렇게 느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작업에도 또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넣게 되면 이쪽으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다가 집어 넣어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바로바로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금속이라면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메탈릭이라는 부분을 올려주게 되면은 우선 금속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마음에 드는 애를 하나씩 본 상태에서 뭐 웨더링 느낌을 넣도록 할게요. 아까 끊어진 부분들 파이프 패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연결이 되죠. 이 상태에서 약간 세월이 지났다면 일반 클리어 하나 추가를 하고 그리고 더러워졌을 때의 색상 그리고 제너레이터 여기는 더 걸게 되면 실제 베이크했던 부분에 대해서 등장을 했었던 그런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짙어지는 부분들 저런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더럽혀질 수가 있게 돼요. 또 앞쪽에서 좀 더 매트해야 실적인 때가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겨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게 눈, 져서 얘가 약간 눈의 질감인데 좀 눈 같지는 않지만 좀 효과를 넣게 되면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마찬가지 그 위치 변환에 대한 맵이 들어있는 월드 스페이스 노말 이 값을 활용을 해서 넣게 되면은 블러 밸런스 약 위쪽으로 눈이 떨어지게 되면 위쪽 기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밸런스는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컨트라스트 대비를 이용해서 좀 더 모여질 수 있는 효과를 이쪽으로 돌아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쌓이면 되겠죠. 윗부분에만 눈이 쌓일 테니까. 그리고 뭐 위치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시판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떻게 쌓일지,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쌓일지, 그리고 뭐 위아래로 어느 쪽으로 더 넣을지,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다 얹어줄 수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대리석에서는 저런 느낌이었다면, 금속이었다면, 아까 금속이었던, 금속이었다면 약간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톤으로 가능하고요. 요런 애였다면 이제 이쪽에 특수한 기능인 필터 쪽에 있는 약간 녹에 대한 부분들, 러스트 웨더링이라는 기능이고요. 넣게 되면은 금속 기준으로 금속 메탈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부분들은 그런 느낌도 확실히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 녹 같은 경우도 데미지나 혹은 이렇게 녹이 흘러내리는 저러한 작업까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은 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흘러내려갈 수가 있죠. 뭐 기존의 다른 애와 같이 간다면 뭐 때도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눈이 예쁘죠? 눈으로 보내도록 하고요. 좀 더 재미있는 기능으로는 이제 저희 내부에는 파티클 페인팅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 빗맛들 브러쉬 아래에 있는 파티클 한 다음에 메인을 클릭을 해서 눈에 대한 세팅을 이제 임의로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눈 같은 경우는 컬러가 없기 때문에 러프니스만 이용을 해서 약간 물기만 존재하는 이게
페인트고요. 빠지게 되는데 실제 작업할 때는 이런 러프니스를 취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물보다는 이런 퍼들 효과를 좋아하게 되는데 실제 물보다는 뿌리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런 응축된 부분들로 물이 쏟아지는 그런 효과를 이제 바로 넣었어요. 실제 맵은 이런 작업이 실제 되고 있고요. 그런 효과도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페인터까지 진행을 해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한 머테리얼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풍동 혹은 뭐 풍동 이런 걸 원한다면 브론즈 아머 같은 애들을 넣어서 풍동 효과를 바로 넣을 수 있게 돼요. 그런 부분들도 원하는 질감, 원하는 효과들이 있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애들에다가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내부에 들어가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던 부분이 이제 실제 모델링의 시간 축소, 3D 어셋 파사드 부분인데 혹시 뭐 페인터 쪽에서 더 궁금한 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 확인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금속 같은 경우는 뭐 벗겨지는 효과, 뭐 그런 애들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은 세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뭐 금속에 대한 부분들, 벗겨질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세팅을 하고, 높이에 대한, 색깔에 대한 부분을 세팅을 하고, 마스크에,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제네레이터, 저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금속에 대한 웨어링, 그런 메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미리 보게 되어 있죠. 저런 부분을 그냥 클릭해주게 되면은 이제 제일 많이 맞닿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마스킹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마스크 부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벗겨질 테니까 이 부분의 컬러를 앞에 있는 대로 바꿔줬다는 의미를 바로 전달할 수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실제 좀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놓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바로 전달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폼을 이렇게 해서 실제 살아있는 그런 형상도 만들 수가 있죠. 일부분만 스머지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우선 보시면은 이 손가락들이 바로 있어요. 이 스머지. 예를 들어서 슥슥슥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거 페인터를 실제 다뤄보시게 되면은 이제 필 레이어랑 일반 레이어라는 구조가 조금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아마도 얘네들을 뭐 세팅을 해서 뭐 실제 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느낌을 보여드린다면 여기에 이런 파트커 이 컬러를 하나를 좀 발라보도록 할게요. 컬러랑 뭐 전체적으로 저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 머테리얼을 유미의 손으로 이렇게 쓰여보도록 할게요. 요런 애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애를 스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게 가능하고요. 물론 이거 다 체크를 하게 되면 모든 채널에서 담기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 이 스무지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그런 물감, 유화 이런 것도 다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좀 재미있어 보일 것 같은 효과인 뭐 이런 요즘 좀 가공된 그러한 애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준비하게 되면 3D 같은 느낌 먹는 그런 애들을 들어볼 수 들어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전혀 다른 그러한 물질에 대한 느낌도 바로 적용가 있게 돼요. 전혀 없었던 그런 질감들도 가져다가 넣으면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3D Max랑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네, 맞아요. 맥스나 마야 같은 곳에서 카메라 세팅을 하셨을 경우
처음에 이런, 이거 인풋이니까 인풋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인풋 카메라라는 기능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야나 맥스 같은 거에서 카메라 세팅해서 다시 보면은, 이거 체크하면은 카메라 같이 가지고 와요. 물론 카메라 포함해서 익스포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거는 첫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실제 모델링의 시간 축소. 이거는 시간 축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고, 실제 시간 축소가 되겠죠. 이거는 아까 파사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을 텐데, 우선은 아무런 그 디테일이 없는 이런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박스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실제 업셋 가서 보게 되면은, 컬렉션 항목이 있잖아요. 이런 컬렉션 항목에서 쭉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각각의 산업군, 쪽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빌딩 파사드가 어딨죠? 여기네.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꽤 많은 애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부분들이 텍스처이지만 모델링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되게 많잖아요. 이쪽에서 제가 좀 쓸만한 애들을 미리 좀 다운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 애들이 여기 있는 SBS AR 파일이 있고요. 얘네들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베이스 머테리얼. 요거 체크를 꼭 해야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요 애도 이것만 쓰는 걸로 인풋을 걸게 되면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 되게 간단하죠? 우선은 좀 신기해 보이는 외장 요런 애들 건물 빌딩 예전에 좀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유행을 하나요? 후한 질감의 외벽.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 질문에 있었던 그 프리셋이 요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 프리셋이 세 가지로 우선은 만들어져 있고요. 첫 번째, 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뭐 다크 그레이. 그리고 세 번째, 뭐 알루미늄.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프리셋이 세 개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클릭을 해서 기본으로 넘겼을 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애들이 내부 밑에 있었던 이런 파라메터를 활용을 해서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애를 미리 세팅을 해서 프리캡차 해놓은 게 위에 있는 더 프리셋이고요. 그리고 그 무한의 베리에이션이 왜 되냐. 그쵸? 얘네들의 모든 수치들을 다 더하면 틀 수 없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원하는 모든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뭐 선택도 조절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저에 대한 분석정도 조절할 수가 있겠고 그래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외장을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재밌어 보일 것 같은 건물 그런 뭐 하나하나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얘를 뭐 스탄 정도로 하면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뭐 대충 조그만 뭐 빌라 혹은 뭐 건축물로 보일 텐데요.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실제 테셀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존재해요. 저런 부분들은 뭐 렌더할 때는 거의 등장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다른 렌더링 하는 툴에 테셀레이션 적용이 가능하다면 저희 이쪽 내부에서도 저런 카운팅을 올려서 촘촘하게 만들어서 없애는 기능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런 카운팅이 적으면 이렇게 없어 보이겠죠? 많아지면은 내부에서 면 늘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높이도 그리고 지금은 텍스처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 뽑아낼 때 익스포트를 할 때 모델링으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 튀어나와 있는 이 테셀레이션 메쉬를 포함을 해서 되게 무거워지겠죠. 최적화를 해야만 되고요. 그런 부분도 하나씩 하면은 이게 이미시브가 있죠. 얘가 건물이 불이 들어온다면 그런 느낌으로 빛이 올 거다라고 세팅을 할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도 프리셋은 세 가지, 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창문에 대한, 혹은 창문에 있는 뭐 벽돌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어떤 형태가 맞을지, 어떤 컬러가 맞을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클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뭐, 거기 텍스처가 다 된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지금은 되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좀 간단한 건물도 가능하고, 빌딩 같은 건물도 굉장히 많은 빌딩이기 때문에 면을 1바일로 바꾸도록 하고요. 실제 건물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를 끄면은 여기 꺼지거나 혹은 하단으로 내려서 얘 나이트 모드가 있죠. 끄면은 꺼진 배나 이제 목감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그 내부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세팅할 수 있는 뭐 개수부터 거기 있는 뭐 윈도우 창문에 대한 뭐 사이즈 혹은 거기에 대한 너비, 칼라, 얘네들이 금속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다 일일이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벽에 대한 뭐 그리고 유리에 대한 뭐 더러움이나 질감들 다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사용감 있는 건물일 경우 녹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이 되고 있고요. 다른 예를 넣어본다면 지금 같은 박스 하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얘는 한 4칸 정도로 하게 되면 이것도 빌딩으로 볼 거고요. 돌아갈 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배경을 저런 박스를 놓아서 예전에는 뭐 사진을 하나를 넣어서 약간 건물인 것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플랜에다가 같은 텍스처를 요런 애를 넣어서 실제 건물인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질문이 있네요. 라이트가 따로 필요 없이 그냥 프로퍼티 창에서 다 조절하면 적용한 대로 렌더링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우선 같은 경우는 뒤에 공간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있고요. 뒤에 있는 얘는 그 HDRI라고 해서 그 이미지 베이스 라이트닝을 차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 툴은 렌더링 툴은 아니지만 웬만큼 렌더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라이팅 구조가 보일 수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뽑아냈을 때 각각 사용하시는 맵 채널로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렌더 툴에 가서 실제 똑같은 채널들 여기에 보이는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 컬러, 하이트, 러프니스, 메탈릭, 노말, 뭐 이미시브 이런 애들을 넣었을 경우 렌더를 걸었을 때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미리 보기 정도를 여기서 미리 할 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레이 렌더가 뜨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게 웜업 시간이 있어서 약간 프리뷰 렌더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엔비디아랑 협약돼서 만들어져 있는 특제되어 있는 자체 렌더라고 보시면 돼요. 좀 빨리 찍어보고 싶거나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야라고 아예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끝날 때 한번 딱 해놓으면은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웜업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빨리 되길 기원을 하고요. 음, 저는 그래서 라이트는 뭐 렌더러에서 세팅을 하셔야겠죠. 혹은 그 렌더러, 혹은 뭐 엔진, 뭐 언리얼 엔진, 유니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뭐 엔진에서도 라이팅을 해야 더 예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렌더러 같은 경우도 뭐 배경 그 HDRI 같은 이미지 라이트를 쓴다면 해당 부분을 따라갈 거고, 근데 다들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잖아요. 그 HDRI 사용하고 실제 그 TOD 같은 데이 오브 타임 같은 애들 그 실제 몇 시 정도 그 광을 추가를 해서 넣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하면은 그 PBR의 장점인 그 라이트에 맞춰서 변환하는 일체화되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 적용한 대로 렌더링이 될 거예요. 원하는 세팅을 한 그 방에 맞춰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클릭하고 회의 같은 걸 하죠.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배우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네요. 저부터 배우려면 어디에서? 어, 아마 코로나 시대가 없었다면, 뭐 저희 내부 교육장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실제 저한테 배우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정이 됐네요. 혹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간혹 필요에 의해서 뭐 교육 신청을 하시기도 해요. 그 실제 구매를 한 회사일 경우,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면은 되게 어렵겠다, 무섭겠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좀 배우기 편한 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웜업이죠. 너무 막 클릭을 하면 또 다운이 돼서 좀 가볍게 한 상태에서 웜업을 아이레를 켤 걸 그랬네요. 지금 이게 같이 송출을 하고 있어서 CPU나 GPU 자원은 지금 다른 애들 같이 퍼져 있는 상태라 그러고요. 실제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작업하면 바로바로 됐어요. 이제 나오네.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렌더를 걸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하겠죠. 어, 이게 그 HDRI가 건물 내부더라고요. 건물 내부인데 약간 이렇게 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나마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 라고 해서 얘를 잠깐 썼고요. 내부에 보시면은 이거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품 분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기가 봄이 어떻게 돼 있고 빛배경이 이렇게 날릴 건지 뭐 그런 여부들도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렌더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뒤에 있는 저런 날아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봄 세팅에서 다 수정을 해서 이렇게 실제 어디까지가 평지인지를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프리뷰지만 뭐 실제 렌더처럼 등장을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직관적인여서 그냥 집어넣고 띵 하면 바로 등장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 같아요. 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질문들 계속 있는 거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우니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은 마지막 질문 받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 1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잡아놨는데, 저희가 원래는 1시간 반 정도 웨비나인데, 이번에는 좀 짧게 약간 도등식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 사양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컴 사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픽카드. 지금은 뭐 30 시리즈, 뭐 일반적으로 뭐 30, 20, 2080 이상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고요. 코드로도 좋아요. 하지만 뭐 돈 많이 쓰면 쓸수록 편한 작업 사양이 되겠죠.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와 그리고 더 높은 해상도를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다. 혹은 약간 사양이 안 되면 약간 낮은 해상도로 작업을 하시다가 낮은 해상도 작업하다가 나중에 렌더할 때만
그 높은 해상도, 뭐 2048이나 4096, 뭐 요런 애들로 익스포트 할 수가 있어서요. 그때만 올려서. 근데 실제 다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하려면, 사양이 높은 게 확실히 좋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요거는 사양이 높으면 빠른 작업, 어, 쾌적함? 그런 부분이라서, 네, 요거는 저도 지금 시연하고 있는 PC 같은 경우는 GPU만 좋고요. CPU는 거의 10년 전 CPU인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마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네, 1시간 좀 넘었죠. 8분 정도 표현은 됐지만, 네, 질문 또 있네요. 신기해서 다운받아 보려고 하는데, 시험 버전만 있나요? 구독 플랜이 있는데, 저희는 3D 아이 따로 된 구독이 있어요. 뭐 텍스처링이랑 뭐 팀즈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요. 뭐 회사에서는 팀즈, 개인용으로는 텍스처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테이저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테이저는 지난 웨비나 보시면은 거기서 시연했으니까요. 보시면은 또 걔는 정말 렌더러여서 아마도 스테이저까지 포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사님 다시 화면을 끼셨군요. 그러면 요에는 제가 화면을 공유를 끌게요. 그리고 마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12. 네,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화면을 킨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여기 채팅창에 우리 이노 차장님께서 주소하고 페이스북 알려주시면, 네, 지금 생각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면 저희 김인호 차장님이 직접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정보들은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저희의 소식들을 전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문조사에 대한 링크도 있는데요.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하는 거고요. 추첨 통해서 이제 선물 드리는 거죠? 네네네. 네네. 편을 네, 설문에 주시면 김윤호 차장님이 네이버 카페 주소를 지금 링크로 주셨어요.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랩스하고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이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이용하세요. 정말 답변 다 달아드려요. 저희가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교육장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장을 지금은 운영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그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 내용은 저희 어도비 유튜브 채널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보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